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하는 시간 2022학년도 수일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 2,3과 원점 사이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좀 물어본 거죠. x2-x1 이렇게 x좌표의 차이의 제곱 y2-y1 좌표 차이의 제곱해서 루트를 딱 씌워가는 이제 피타고라스 원리를 이용해서 구해가는 것이 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원점 이렇게 됐으니까 뭐 2제곱 그 다음에 3제곱해서 루트 씌워가면 그런 내용 루트 13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 던진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A, B 중점의 좌표를 좀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아이쿠, 내분점, 외분점은 아니고 단지 중점이요? 그럼 뭐 중점은 뭐 둘을 좀 열심히 더하기 위해서 2를 좀 나누면 되는 그런 내용이죠. 2하고 또 0 이렇게 더하기 위해서 또 2로 나누는 그런 내용이니까 가볍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나온 좌표들 열심히 좀 더하기 하라 이렇게 되는데 뭐 각각 뭐 나온 결과가 다 1이니까 더하기 해서 1 더하기 1에서 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중점 좌표 구해가는 걸 모른다면 또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점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구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y-y1 m x-x1 이렇게 처리해가는 거죠. 물론 이제 y1을 또 이항시켜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뭐 기울기가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3 이렇게 쓰고 있고 x-1 뭐 이항시켜서 더하기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y는 3x 마이너스 3 계산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하면 직선의 방정식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나왔을 때 a-b를 구하라 이런 얘기는 뭐 또 부호가 좀 살짝 바뀌어서 뒤에도 4입니다라고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에 해당하는 식 굳이 뭐 공식이랄 수 없을 정도로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역시 확실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좌표 평면의 점 A,-3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A 더하기 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X축의 수직이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좀 이렇게 됐을 때 이 X축의 수직이면 직선의 이런 형태로 구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리고 뭐 식 자체가 뭐 X는 얼마 이런 형태로 좀 표현된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직선식이 이렇게 x 플러스 b, y는 5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좀 b 값이 0이 돼서 그냥 x 값은 5입니다 라고 형태로 좀 구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하하, 이렇게 식이 돼 있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좌표 이렇게 대입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 마이너스 3 이런 부분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x 좌표인 a가 무조건 마이너스 대입을 했을 때 결과가 무조건 5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5, b 값은 0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뭐 합해서 물론 5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정상적인 직선의 방정식 모양이 아닙니다. 이때는 이제 뭐 기울기 자체가 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특수한 예니까 좀 신경 써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문장 좀 정확하게 잘 읽어야 되겠죠? X축의 수직이다 이런 표현들 정확하게 잘 읽어서 좀 특수한 경우인데 좀 일반적인 경우 적용해 가면서 당황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중심이 A 2,0이고 반지름이 A인 원이 1,3을 지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 방정식 좀 알아가느냐 이런 얘기죠. x-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이니까 그냥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뭐 기본적인 패턴 그 다음에 반지름이 A라고 했으니까 A제곱 이런 모양으로 해서 식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뭐 1,3을 지난다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죠.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제곱해서 1이 되겠고 3을 대입해주면 9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가볍게 10입니다 라고 풀 수 있겠습니다. 원 방정식 자체만 좀 이렇게 생김새만 좀 기억하고 있었다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내용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거니까 역시 철저하게 원 방정식의 뭐 표준형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학습해둬야 되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주어진 식은 절대값 안분해서 부호를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이쁜 모양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겠고요. 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전체에다가 뭐 7을 좀 더하기 해서 4, 10 이렇게 좀 만들면 되겠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2를 나누어서 x의 범위 2부터 5입니다 라고 범위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개수를 따지게 되면 5-2, 3에 또 하나 또 더하기 해서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아니면 뭐 2,
3, 4, 5 이렇게 좀 개수를 카운팅해도 되겠고, 일단은 뭐 양쪽이 다 들어갈 때 우리가 계산할 때는 5 마이너스 한 다음에 더하기 1 해야 한다는 사실, 더하기 1로 잊지 말고요. 중간에 좀 실수하는 일이 좀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되겠죠? 4개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좀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좀 열심히 구해서 두 해를 좀 더하게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파가 x였죠? x 값이 0보다 좀 작은 경우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네요. 2차 연립인데요. 1차하고 2차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2차 연립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죠. 1차 부분들을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y는 하고 정리해주면 x 플러스 이렇게 된 부분들 이제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x제곱에 x에다가 x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x 플러스 1에 제곱은 있고 1입니다 라고 해서 전개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뭐 이렇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되는 부분들은 사실 뭐 안 적어줘도 되는데 뭐 가볍게 좀 처리해서 계산하게 들어가면요, x제곱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x 소거되고 이곳은 이제 x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x 된 부분들하고 2x에서 플러스 x 처리되겠고 1, 2는 좀 소거돼서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x 값이 마이너스 1하고 0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이 좀 답이 되겠죠. 그렇다면 y 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해보니까 0 이렇게 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1차, 2차에서 대입해서 풀어가는 간단한 연립방정식이니까 실수하면 안 되겠고요. 이때 또 값 더하게 해주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최종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실수 없이 정확하게 좀 잘 해야 될, 어찌 생각하면 방정식 중에서는 기본적인 패턴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연립 부등식이 되겠군요. 열심히 좀 해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마이너스 3, 4x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해주면 4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크다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은 x 값은 4로 나눠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4x 플러스 a 부분들하고 3x 플러스 2 처리된 부분들, 이것도 좀 이항식해서 계산하면 x 작거나 같다 2 마이너스에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범위하고 좀 매치업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결과 자체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 그럼 a 플러스 3은 이퀄 이렇게 처리되는 건 4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1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여기가 1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부분들이 또 이제 b에 해당하는 거니까 b 값도 1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하라 해서 정답은 2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좀 연립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1차 부분들이니까 각각 이제 풀고 그다음 풀어가는 이 절차 좀 부등호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부등호 자체도 크게 이제 무리 없이 좀 되어 있는 거니까 조금 연산해서 미스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방정식 3차 방정식 주어져 있군요. 한근이 1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머지 두 근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한근이 2라고 했으니까요, 1을 좀 대입해주면 되죠. a에다가 더하기 1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그럼 1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지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됐을 때는 좀 3차식을 좀 인수분해하려면 조립제법이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1이 당연히 글이 되는 거겠고, 그러면 좀 어떻게 되는가요? 3에서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그럼 이제 x-1 되겠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에서 그건 구하면 이건 허근인데요. 그죠? 허근 나오는 그런 식이 되는데, 두 근에 대해서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다면,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제 마이너스 2인데 제곱해서 4가 되겠고, 알파 베타는 3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6 해서 정답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제곱해서 더하겠는데 음수 나오죠? 당연히 이제 허근이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맨 처음에 3차 방식 미지수가 있는데 근 이렇게 좀 주어져 있으니까요, 대입해서 간단하게 문자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차 방정식은 조립제법, 이 부분들이 풀이의 좀 핵심이 되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고차 방정식 인수분해 조립제법 이용한다는 사실들 잘 기억해서 문제에 좀 적용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평행한 두 직선 주어져 있습니다. 두 직선 사이 거리를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평행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어느 곳에서 거리를 구하더라도 항상 똑같은 거리가 되겠죠. 아래쪽에서 위로 구하고 위쪽에서 아래쪽 구하고 상관이 없겠습니다. 완벽한 직선 부분에서 한 점을 좀 정해주면 되겠죠.
0,1 이런 부분들 편리하게 좀 하나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이꼴 채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2제곱 4에다가 더하기 1 처리해주면 되겠고 0하고 1 대입해주니까 1-k 해서 이제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거리가 루트 5입니다 라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뭐 k-1 절대값 처리해주면 이제 곱하기 해서 5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문제는 뭐 양수라고 했으니까 k-1 값이 플러스 5 마이너스 5인데 플러스 5 부분만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이렇게 되면 뭐 가볍게 k 값은 6입니다 라고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 그럼 뭐 편리하게 점 하나를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된다. 이런 아이디어만 좀 기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점을 잇는 선분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1대2로 외분하는 점. 숫자가 좀 재밌는데요. 이렇게 좀 우리가 AB라는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2대1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대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거리랑 똑같은 거리 형태의 외부점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1대2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1대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또 거리 똑같은 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분점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문제에서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되는데 그러면 AB 거리를 구해가지고 몇 배를 해주면 되죠? 거리가 똑같은 거니까 3배입니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특징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AB 거리를 구하게 되면요, X좌표가 1, 4 이렇게 됐으니까 3 차이나면 되겠고 7하고 마이너스니까 9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3 공통에 1,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루트 10이 되겠고요. 이곳에다가 3배를 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9루트 10에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외분점 좌표, 내분점 좌표를 뭐 지금 2대1 외분점, 1대2 외분점 좌표들을 좀 구하지 않아도 도용적인 이렇게 특징을 좀 잘 이용하면 효율적인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직선과 직선이 평행하고 평행 그 다음 이거 수직 평행 수직 물어봤군요. 그럼 뭐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울기들을 열심히 조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a 기울기 구했고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3분의 b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평행이면 기울기가 좀 이렇게 같아지면 되겠죠. 3, 3 이렇게 소거가 되면서 마이너스 a는 b 마이너스 처리되는 거니까 뭐 a 플러스 b는 2입니다 라는 뭐 관계식 하나 정도 얻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분의 a 기울기를 구하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곱하기 해주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AB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6 처리가 되는 이렇게 관계식을 좀 구했는데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가라 뭐 곱셈 공식으로 다시 가는 거네요. 활용식들 또 이제 간만에 나왔는데 좀 헷갈리면 안 되겠죠. 2AB 이렇게 처리해서 4에다가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16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평행 수직 평행 기울기 같다 수직 기울기고 마이너스 1이다 직선에 있어서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철저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나온 결과들 제곱은 형태의 곱셈 공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일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다음은 방정식 4차식 주어져 있군요. 해를 구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계수가 그런데 이렇게 좀 대칭 구조로 되어 있네요. 이런 걸 우리가 좀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죠. 이런 방정식을 풀 때는 아이쿠 원리를 좀 가르쳐줬습니다. 가운데 차수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환해야 되는데 원리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럼 뭐 이거에 따라서 먼저 풀어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들끼리 좀 끼리끼리 좀 묶어서 놓는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제곱하고 x제곱분의 이렇게 좀 묶어서 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하고 x분의 1 또 이렇게 묶어서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플러스 3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맨 앞쪽에 있는 이 부분들을 이제 곱셈 공식 모양으로 보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돼서 이렇게 x 플러스 x분의 1을 이 부분을 치환해야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3 계산해서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해서 정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t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럼 이제 t 값은 1 이렇게 해서 풀어가면 되겠고, t 값이 x 더하기 x분의 1이었으니까 이걸 뭐 원상복귀 하면 되겠죠? 그러면 x 제곱 그 다음에는 x는 이제 전체 곱하기해서 좀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처리가 되겠고요. 이때 x를 구하게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죠. 1 플러스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4 되니까 3i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주어진 식을 좀 정리했을 때, 는형으로 정리했을 때 이런 식,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걸 가라고 해도 되고, 이걸 가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가에 해당하는 식 ft 이렇게 처리되는데, ft를 그럼 간단하게 정리했다면 t-1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f2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0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해선지 근을 좀 열심히 구해간 부분을 나라고 했으니까 나는 뭐 이게 일이 되는 부분이 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근위 공식해서 구했을 때 결과 루트 3 이 부분들을 문제에서 다 이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세계식을 좀 더하라고 해주면 F1이 0이었으니까요. P 더하기 Q에서 1 플러스 루트 3에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상반 방정식 어떻게 풀어가느냐? 풀이 원리 자체가 좀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이 원리에 따라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원래는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좀 스스로 풀 수 있게 실력을 좀 갖춰가야 되는 게 이제 바른 학습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8cm인 끈의 양끝을 x만큼 딱 잘라가지고 세 조각을 만들어서 삼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xx는 이제 길이가 좀 같아지는 거니까 둔각이 되려면 뭐 xx가 뭐 둔각이 되진 않겠죠. 뭐 둔각이 두 개 된 일은 없으니까 그럼 8-2x 이런 부분들이 둔각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각형 만든다고 해주면 뭐 삼각형의 결정 조건부터 해야 되죠. 두 변 길이 xx 더하기 한 부분들하고 8-2x 처리해주면 이게 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4x는 8보다 크다고 해서 x값은 이제 2보다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x값이 0보다 크다, 2보다 큰 거니까 당연하겠고요. 그 다음 8-2x 이런 부분들이 또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x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또 4보다 작다 이런 부분들도 기본 항목이 되겠죠. 설마 변 길이가 음수가 될 리는 없겠고, 좀 더 정확하게 해주면은 가장 긴 변이니까 x하고 8-2x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8-2x가 더 큽니다.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x는 정확하게 3분의 8보다 이거보다 위보다는 이렇게 3분의 8보다 작다 이런 형태의 아이디어를 좀 놓고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결정적으로 둔각삼각형 처리하게 되면 x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이제 8-2x 제곱 이렇게 처리했을 때 짧은 거 두 개 제곱해서 더하기 한 것보다는 큰 거 제곱한 부분이 더 크다. 이 부분들이 둔각이 되기 위한 둔각삼각형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4x 제곱이 되겠고 4, 8, 32x에다가 8, 8, 64 처리가 되겠고 큽니다. 2x 제곱 처리되면 되겠죠. 2x 제곱이 되는데 2x 제곱일 때 전체가 또 약분이 되죠. x 제곱 마이너스 16x에다가 32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좀 잘 안 되는 거군요. 그런 공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x는 그러면 8 플러스 8에다가 64, 3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와 이건 변기가 너무 커져서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x값은 8 마이너스 루트 32 16 그러니까 4루트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거보다 작다 이런 형태 이 부분들이 문제 결론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위에 주어진 기본 조건하고 공통 범위를 구하게 되면 x는 이제 2보다 크다 8-4루트2보다 작다 해서 범위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두 개의 값을 좀 곱하게 하라고 했군요. 곱하게 하게 되면은 이것을 그러니까 16-8루트2 이렇게 처리해서 3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삼각형의 기본적인 결정 조건 이런 부분들 놓치면 안 되겠고요. 됐습니까? 두 변 길이가 한번 너무나 당연한 경우인데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좀 빠뜨릴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줘야 되겠고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게 같아지는 부분이 직각이니까 직각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만 좀 생각해주면 가장 긴 변 제곱한 것이 나머지 제곱해서 더하기 0보다 크다 이렇게 쉽게 좀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너무 암기처럼 하지 말고요. 직각삼각형으로 좀 염두에 두고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식 세울 수 있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지점 O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도로가 있습니다. 슬기와 현지는 O 지점에서 각각 5km, 3km 떨어진 지점에서 현지는 슬기는 O 방향으로 현지는 멀어져 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속도가 좀 딱 주어져 있을 때 가장 가까운 것은 언제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좌표를 좀 차례해라 이런 얘기죠. 슬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km 떨어진 지점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시간에 6km의 속도로 원점을 향해서 좀 오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6t, 0에서 좌표를 좀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현지는 x좌표는 0이 되겠고 y좌표는 3만큼 떨어져 있는데요. 이 속도로 좀 점점 더 멀어지죠. 2t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를 좀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점 사이 좀 거리를 구해가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6t-5의 제곱해놔서 이제 부호를 좀 살짝 바꿔놨습니다. 그럼 2t 플러스 3에 제곱해서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는 내용이죠. 열심히 제곱을 해야 되는데 36t 제곱
그러면 이건 뭐냐면 60t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숫자가 커지는데요. 25 처리가 됐고 여기는 또 뭐 4t 제곱에다가 43 12t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플러스 9 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니까 루트 안에다가 40t 제곱에다가 아이고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8이 되는가요? 48t 플러스 34 이런 모양으로 식을 좀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t에 관한 2차식이 좀 얻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2차식 얻어졌으니까 2차 함수를 좀 생각하면 되겠고 최소가 되는 이 t 값은 뭐 마이너스 2분의 b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80분의 48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몇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뭐 지금 이거는 뭐 시간 형태로 됐으니까요. 80분의 48 곱하기 60 이렇게 해서 분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죠. 요 약분을 좀 하겠고 약분하게 되면 4에다가 3 처리되겠고 또 약분하게 되면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둘 좀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정답 36분입니다. 라고 해서 5번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거리를 구하라는 아니죠. 시간만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다행입니다. 36을 주어진식에다가 대입해서 풀려면 또 상당히 또 불편한데 지금은 시각 자체 몇 분 후냐라는 부분만 계산하면 되니까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좌표를 좀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맨 처음 이제 5k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좀 위치가 좀 줄어들어간 거니까 좌표가 좀 마이너스 처리되면 되겠고요. 그 시간에 따라가 속도 이렇게 곱하기 하는 부분들, 속도 곱하기 하는 부분들이니까 뭐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대신 이런 부분들 어쨌든 응용 문제를 읽고 정확하게 식을 좀 표현하는 부분들은 연습이 좀 필요한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연습을 잘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x에 대한 부등식 주어져 있습니다. 해를 갖지 않도록 한다. k값의 범위를 좀 이렇게 구하라 이런 얘기가요. 해를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래 0보다 커야 되겠고 뭐 이렇게 같아지는 것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판별식 t를 4분의 d를 하게 되면 이제 k제곱 마이너스 1 된 부분들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적거나 같다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알파 베타가 되겠고 위쪽 풀이가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 푸는 거니까 한쪽은 뭐 그냥 다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 부분들인데 이때 이제 a하고 a-3을 더하게 해주면 2a-3 이렇게 있는 거니까요. 이게 좀 인수분해해서 그냥 범위 표시가 되는 거죠. a-3이 더 작은 값이겠고 a에서 이렇게 범위에서 나오는 내용 같습니다. 이 이제 둘 사이에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정수 개수가 좀 한계가 되도록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때 모든 정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요. 뭐 숫자가 좀 완벽하게 나와 있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되면 뭐 이제 좀 사이에다가 좀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아이고 a-3인데 a-3a 이렇게 처리해서 뭐 이렇게 좀 정수가 하나씩 들어오면 만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고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좀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숫자를 좀 이제 얇적 크게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가능하죠. 여기 이제 a-3 여기 이제 1 해서 정수 개수가 1 이렇게 하나 나오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3은 1보다 좀 작아야 되겠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돼서 또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곳에서 a 값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해서 또 범위 나오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만족하는 또 정수의 개수 이렇게 갔네요. 정수의 개수라는 얘기는 이곳에서는 0 하나가 생기겠고 이때에서는 3 이렇게 하나 생기는 거니까 정수 개수 자체는 뭐 2개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뭐 아이고 이거 뭐 절대부등식 형태의 개념인데 이렇게 좀 그래프 모양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통해서 판별식들 이렇게 구해가야 되겠고 이때 나온 k 값의 범위 뭐 알파 베타로 돼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좀 풀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뭐이 부분들을 뭐 굳이 풀지 않아도 곧바로 이제 범위 자체 이렇게 나온다는 거 됐습니까? 대신 이쪽에 범위 표시할 때는 x로만 바꿔 있어야 되니까 제가 좀 굳이 바꾸는 식을 좀 다시 쓰지 않았는데 x로 바꿔도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부분들도 역시 두 개의 인수를 좀 보고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들 이 부분들만 좀 정확하게 잘 판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좀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세 점 ABC를 곡점으로 삼각형에서 각 B의 이등분선이 A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D점 좌표도 일부 가르쳐줬는데요. A 플러스 B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좌표를 보니까 마이너스 1,2 뭐 대충 A점 좌표 잡으면 되겠고요. B점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좌표가 좀 낮은 지역에 B점 하나 잡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컴은 아이고 A,2가 되는가요? 적으면 되겠습니다. A,2 이렇게 돼서 삼각형을 대략 좀 만들면 되겠고 각이등분선에서 D점 이렇게 좌표를 잡는다 이런 얘기인데 와, 이 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Y좌표가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와, 우리가 이제 각이등분선 한다라는 얘기는 이쪽 변 길이들을 지금 나오게 되면 이 변 길이를 이용해서 쭉쭉 풀어가는 건데 그 B가 이제 이쪽 B하고 점이 같아지는 이러네요. 근데 Y좌표가 뭐 똑같이 2가 되는 거니까 D점이라는 것은 AB의 좀 내분점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전부 2가 된다는 얘기는 문제 좌표 자체가 좀 1,B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뭐 1,2입니다라고 해서 B 값은 뭐 2라는 사실을 좀 알고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뭐 x 좌표가 1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간격은 2가 되겠고 이 간격은 이제 a-1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쪽에서 이제 결국 AB 길이 대 그다음에 뭐죠? 여기 좌표가 C였죠? BC 길이 P 이 부분들이 2 대 A-1 이렇게 되는 이런 이론을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각이등분선 갖고 있는 성질. 자, 그렇다면 이제 AB 길이를 좀 열심히 구하게 되면 루트 X 좌표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제곱 되겠고 Y 좌표는 되는 거니까 9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랬고 BC 길이는 요게 이게 문자가 좀 들어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뭐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이 이제 2 대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곱하기를 하게 되면 A-1에 루트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2배의 루트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제곱해야 되는 거죠. A-1에 10 A-1의 제곱 처리되면 되겠고 4배의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4, 9, 36 해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식이 좀 복잡한데요. 10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4배에다가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a 제곱에다가 4a 제곱이니까 6a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20에다가 16 마이너스 36a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0이고 여기는 16이니까 6 남고 그러면 마이너스 42에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66은 36이 되는 것 같죠?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a-7 a 플러스 1을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a 값은 뭐 7하고 a 값이 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좌표로 봤을 때 a 값이 마이너스 a 좌표가 되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럼 a 값은 7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뭐 a 플러스 b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했으면 정답은 뭐 9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각이등분선 했을 때 그렇게 뭐 성질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 식을 좀 이렇게 좀 세우는 건데 식을 세우는 건데 이때 뭐 지금 BA 길이 대 BC 길이 이렇게 B 자체가 이제 여기 AD 대 CD 이런 B가 됩니다. 뭐 각이등분선이 갖고 있는 성질 우리가 뭐 내분점 관련 문제 풀이할 때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은 뭐 문자 자체가 좀 들어가 있어서 그다음에 좀 다행인 그건 좀 뭐 y 좌표가 뭐 금방 b 값을 구할 수 있는 점이 그나마 좀 다행이죠. 여기 그마저 문자가 있었다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었는데 이 부분 좀 잘 해결돼서 고마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b 이렇게 구해서 그래도 좀 문자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불편한 거니까 연산하는데 좀 실수 없이 이건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방정식의 한 흑은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오른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인수분해면 x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제로 이렇게 해서 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흑은이라는 부분도 2차식에서 나오겠고 오메가가 근이면 오메가 파 이렇게 흑은이니까 켈레근을 정하겠죠.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반드시 세워야 될 식이고 그 다음에는 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 부분은 당연히 0이겠고 오메가 세제곱도 1 되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기억을 풀어달라 이렇게 되는데요. 뭐 조금 통분하면 되는 거죠.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1분의 마이너스를 처리해서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뭐 가볍게 맞습니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니은 부분은 뭡니까? 니은 부분들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 부분들이 0이 된다는 사실 이거 좀 이용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네제곱 더하기 오메가 다섯제곱 이런 부분들도 또 역시 0이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은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끄집어내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0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제곱, 5제곱 이런 부분에서부터 쭉 짝을 제거하게 되면요. 지금 어디에서 끝나야 되겠습니까? 3의 배수보다 이제 좀 줄어드는 거니까 나머지 이익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오메가 90
8제곱까지에서 이제 끝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여기까지 계산한 결과 0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고요. 그럼 오메가 99제곱하고 오메가 100제곱 이렇게 남는데 뭐 세제곱이 1이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1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좀 남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0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 좀 틀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 좀 풀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뭐 n이 1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처리가 되겠고, 이때 이제 이건 뭐 마이너스 1이죠. 이 양식에서 역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걸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n이 2가 되게 되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 4제곱은 3제곱이 되니까 오메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것도 또 역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이 3이 되게 되면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1 더하기 1에서 이건 2가 되겠고, 문제의 조건에서 이제 마이너스 1 되는 경우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3으로 나눌 때 이제 나머지가 1인 경우 2인 경우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두 자리 자연수가 이제 67개다. 아이고, 이거는 이제 1부터 100까지 했을 때, 1부터 100까지 이렇게 갔을 때, 1부터 99까지가 지금 3일 때 2개씩 나오니까 2 곱하기 33 이렇게 해서 이제 66에다가 이제 100 이렇게 한 개 더 추가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67개가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뭐 두 자리 숫자 했으니까 1부터 10까지 숫자를 빠져야 되는 거니까 67개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맞는 것은 뭐 기억 하나가 되는 그런 내용. 하하, 1부터 99까지 따졌으면 이제 67개가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두 자리 자연수다라고 되는 부분들 살짝 이렇게 좀 변형시켜 놨으니까 꼼꼼하게 문제 읽어가면서 처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암기가 아니고요.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그럼 원래 식, 그 다음에 세제곱은 이렇게 그때그때 나오는 요 정보를 가지고 그때그때 나오는 식의 식 변형에 좀 대처해가면서 풀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연습은 충분히 좀 많이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2원, O2가 5원, O2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부점을 지름이 9천원 원이고요. 같은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5원의 중심 좌표와 반지름 길이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어진 점들이 지금 지름이 양끝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A점, B점. 문제 중심 좌표는 매출의 중점이 되겠죠. 두 좌표 열심히 더하기 해서 2로 나누기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더하기 해주면 2에다가 2로 나누니까 1 해서 이거 곧바로 중심 좌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지름 길이를 좀 먼저 구하게 되면요. 루트 2하고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3제곱 처리하면 되겠죠. 차이가 여기 4제곱해서 5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뭐 반지름 길이는 이 부분들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2분의 5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중심 반지름 지름이 약하지만 뭐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O2의 중심 좌표와 반지름 길이 구하라는데 뭐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정리해주면 되겠죠. x제곱 y-3의 제곱은 이퀄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중심 좌표는 당연히 0,3이 되겠고 반지름은 3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식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고요. 다음은 O1 위에 있는 점, O2에 있는 점에 대해서 PQ 길이라고 했을 때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최대값을 구하려면, 그러니까 원과 원 사이 관계는 중심을 연결해가는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이때 이제 거리가 최대가 된다면 더 연장해가지고 PQ 이런 형태가 좀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중심 사이의 거리를 좀 구해야 되겠죠. 중심 사이의 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1하고 0,3 되어 있는데요. 이 거리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에다가 2 제곱해서 4가 되는 건가요? 되죠? 그러면 4분의 17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17 이렇게 아이고 뭐 숫자가 이렇죠?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반지름 길이가 하나는 또 3이 나와 있고 반지름 길이가 하나는 또 2분의 5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최대값을 구해가야 된다면 일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뭐 최대값 PQ 길이를 좀 열심히 구하게 되게 되면 뭐 3하고 2분의 5를 또 더하게 되면 2분의 6에다가 2분의 11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17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또 보니까 아이고 두 배를 좀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두 배, 답을 좀 이쁘게 쓰려는 거군요. 루트 이렇게 11 더하기 루트 17에서 두 배에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원과 원 사이 관계, 중심을 연결해 놓고 이 상황에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들 과연 어떤 것을 풀까 이렇게 좀 생각해 가는 것이 불의 키포인트라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일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거 해랑 좀 똑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연립부등식의 해를 좀 열심히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x-4 이렇게 쩍 걸어갔다 돼 있으니까 범위 표시해주면 0하고 4에서 범위가 쭉 나오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항식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면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해서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 겹치면 되죠. 마이너스 2 부분들 이렇게 처리되겠고 1 부분들 그리고 1이 좀 이쪽 가까워야 되는데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그렇다면 최종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서 범위를 좀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뭐 px랑 이제 범위가 똑같아야 되는데 px는 그러면 식을 좀 어떻게 쓰게 되겠습니까? 최고차 계수에다가 흔히 뭐 1, 4 부분들이니까 x-1, x-4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뭐 P0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0을 좀 대입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a 이 부분들 이제 마이너스 4 쳐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당연히 이제 음수가 돼야 되죠. 뭐 사이 범위에서 이제 그다지 돼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되죠. 그래서 px 자체가 그러면 마이너스에 x-1, x-4 이렇게 좀 완벽하게 좀 px를 구해갈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이제 p5를 구하라. 그럼 이제 5를 좀 대입해 주면 거니까 4 곱하기 1입니다라고 해서 정답 마이너스 4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뭐 범위 구해가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돼가는 거죠. 범위에서 이제 이렇게 범위 표시해가는 부분들 역시 또 범위 표시해가는 부분들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 결합해서 구해가면 충분히 좀 처리가 되겠고요. 문제에서 뭐 p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거의 해와가 같습니다라고 되는데 px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1하고 4 지금 근 가지면서 사이 범위인데 좀 크거나 같다 됐으니까 부호만 좀 반대되는 식이라서 이렇게 1, 4 부분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이 부분들 최고차는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그 이제 주어진 정보에서 a 값 자체가 이제 음수라는 건 알았는데 이제 정확하게 마이너스 이렇게 얻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20번 수일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풀었으면 좋겠고요. 앞에 부분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적어만 가는데 깔끔한 그런 문제 유형들이 많이 보였으니까 확실하게 좀 이론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론 다져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수일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